예시장의 대명사 경력 25년 안지원입니다. 고백말을 찾아서 고배당 사냥꾼 원석입니다. 예상계의 신선한 바람, 예상계의 젊은 피 강진우입니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원입니다. 2011년 11월 5일 토요 경마 안지원의 고배당마 총정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전문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6월도 전문위원 고배당 사냥꾼 원석위원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예상계의 젊은 피, 예상계의 새로운 허리케인입니다. 강진우 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일요경마 식경주 조경호의 발의 명장. 네. 그 조경호가 갈라고 그렇게 탄 것 같아요? 안 갈라고 탄 것 같아요? 좀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예. 원석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적으로 좀 오버한 느낌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호 기수가 대한민국 그 최고의 기수 아닙니까? 지금 박태종 기수는 또 나이를 먹었고, 그 문세영, 조경호, 쌍두마차인데, 그 1군 레이스, 그 후반부 10라운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요. 네. 열심히 타가지고 지는 거는 팬들이 비난을 하기보다는 박수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뭐 발의 명장이 선행마도 아니고 또 선행을 나섰던 천하으뜸. 천하으뜸은 뭐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뭐 거세도 했고 선행을 나서면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네.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경주를 유도를 하면서 경주가 아주 쓰레기가 돼버렸죠. 엉망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레이스에서 가장 맨바닥에 있던 삼두가 네. 1, 2, 3착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말들은 거기에 지쳐갖고 바닥에 누워있던 세 마리, 질풍강호, 태산북두, 장군바다,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경주 전개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선행이 있고 선입이 있고 추입이 있고 기수들도 작전을 세우고, 조경호 기수가 뭐 말에서 끌려가지고 그렇게 탈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느닷없이 선행을 강탈을 해가지고 격차를 벌리면서, 그것도 입상을 한 것도 아니고, 꼴찌를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노련한 기수가. 뭐 착순권도 아니고, 도주마도 아니고, 요번 한 번뿐만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또 하이 포인트로 네. 그때 제가 완전히 메인급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또 아예 직선주로 결승선 임박해가지고 추입이 안 되는 이런 또 말머리를 보여주는, 네.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기수가 왜 그렇게 말을 타는지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고, 특히나 지금 34조 마필 9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터프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뭐 스무스하게 무빙으로 나와가지고 말이 아주 미쳤더만. 그냥 뭐 잡고 있어도 알아서 뛰는 말인데, 직전에는 또 발쪽이 나오자마자 그게 뭐 고인지 말의 악벽인지 그냥 넛발해가지고 그 막판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끌려서 들어왔다. 네. 뭐 이런 얘기. 뭐 저도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는 뭐 기수만 알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말을 탄다는 거는
조경호 기수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열심히 타고 있죠. 예. 그래서 자신이 발해 명장에 만약에 투표를 한 이런 팬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인기마거든요. 인기마가 이런 식으로 말머리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도 메인급으로 공략을 했습니다마는 참 어이없는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 그런 정도로 저는 물론 추천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또 결과가 있었어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34조 말들이 요즘에 보면은 뭐 동방노조 같은 경우도 최원준이 바닥에 있다가 질질 아주 개 끌리듯이 끌려와가지고 이게 뭐 소싸움도 아니고 어디 뭐 눈썰매장도 아니고 그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아예 그냥 뭐 땡길라면은 말 안 타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번 주에는 일요경마 9라운드에서 대통령배 대상경주 총 상금 7억 원짜리 상금이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A급으로 해가지고 일요일에 한번 승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강진우 의원이 일요일 날 방송을 못 했는데 네. 몸은 좀 나아지셨나요? 아, 지금 아주 좋습니다. 예. 강진우 의원이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급체가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녹화를 하면서 뭐 세경주 녹화하고 쉬고 세경주 녹화하고 또 막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그 뭐 토요일자도 녹화를 겨우 했고 지금 뭐 컨디션이 뭐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보면은요, 참 이게 경마라는 게 어려운 게, 제 1라운드가 가천탈환 돌풍강호, 여기 2.1배인가 이래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2번 코리아 챔프, 요거를 또 예시장에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25배네요. 복성식은 2.6배, 네. 쌍성식은 5.6배, 삼복성식은 25배. 그럴 때 이제 삼복성식 같은 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코리아 챔프, 뭐 삼복성식에 완전히 백판이네. 뭐 오두에도 없는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 4라운드에서 7번 배롱이, 요게 또 말이 미쳤더라고 보니까 이 시장에서. 그런데 또 이정선이 임봉춘 마방.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뭐 무조건 갓꽃이에요, 이게. 네. 데뷔전에서 아주 바닥 쳐놓고, 출발하자마자 벌써 선두권에 붙어가지고, 6번 뭐 천왕봉은 뭐 혈통적으로 검증이 된 말이고. 네. 그래서 제가 요것도 뭐 5 놓고 6, 7, 천왕봉, 배롱이 다 갔는데, 6, 7이 들어오더라고. 이게 또, 고배당이 연출이 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6라운드에서도 요것도 이제 이 조경호의 썬카운티 얘가 빠지고 네. 이건 말이 안 좋더라고요. 이벤트 퀸의 유마이티 조인건이 그리고 3착을 골든 임팩트가 차지했어요. 요게 이제 삼복성식이 또 40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골든 임팩트를 현장에서 과감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뭐 3차권 안에는 진입을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10라운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경호의 엽기적인 말머리, 거의 뭐 인기말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타가지고 일부러 꼴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타지 않았느냐. 이 말이라는 거는 능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머리가 나왔고요. 예, 뭐 토요경마 쪽에서는 제 1라운드에서 천하군주 박시천이 3착을 차지했죠. 네. 그리고 삼복성식이 72.5배. 강진우 의원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라운드에서도 1번 왕깨비
요게 또 입상을 하는 이 마코토가 일본 게이트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9라운드에서 희망 메시지. 희망 메시지. 요 9라운드가 메인급이었는데 역시 박시천의 세븐틴아이너 제가 노리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혈망봉 복대복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박시천이가 이미 1라운드 때 예고편을 보여줬죠. 천하군주로. 그때 느낌이 왔는데 역시 박시천이가 지난주에는 또 히어로가 되는 이런 뭐 결과가 있었어요. 자, 요즘에 그 기수들이나 조교사들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뭐 현장에 가면은 간이 안 간이 이런 아주 개쓰레기 소스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직에 종사하는 기수나 조교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자수할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그 팬들을 죽이고 본인도 죽이고 가정도 파탄이 되고 그거는 결과가 뻔한 거죠. 말로가 비참한 거는 뻔한 거기 때문에 기수나 조교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빨리 자수를 하든지 정직한 승부, 클린 승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배팅을 해가지고 제가 경마를 20몇 년을 지켜봤는데 소스 바다가 잘 된 놈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거지된 사람 많이 봤어요. 간다고 그러니까 때려 쳐넣어가지고 심지어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걸 많이 봤는데 이번 주도 저희들이 분석한 대로 우리 이혁호 위원이 그러더라고. 내가 소스다. 내가 분석한 게 소스고 내가 조교가 소스고 뭐 저도 똑같은 심정이니까 그렇게 또 우리 팬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5일 토요경마네요. 죄송합니다. 제 1라운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1라운드를 원석위원이 초이스를 했어요. 메인급 승부처럼. 지금 뭐 대단한 또 승부가 될 것 같아요. 1라운드부터 뭐 잘 안 하는데 지금 뭐 1라운드 사실 이제 1라운드라는 거는 우선 경마장에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승부가 되면은 또 저희들이 뭐 메인급을 하루에 뭐 3개, 4개씩 하는 것도 아니고 2, 3개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만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로서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거든요. 이 승부처를 메인급을. 그래서 지금 원석 의원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이따 출사표는 들어보기로 하고 강진호 의원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 1라운드 이 전반적으로 서로 간의 전력 차가 크지가 않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선두권 공략을 얼마나 안배를 잘하면서 나서느냐가 이번 레이스에서 승패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죄송합니다. 최근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을 만난 3번 유성번쩍이 한 번 더 문세영 기수 안장 속에서 단독 선행의 메리트를 부여잡았습니다. 게이트 번호 좋고, 자, 문세영 기수 안장이 지난번에 분명히 호흡을 맞춰봤고요. 직전의 아쉬움을 이번에는 자, 기습적인 선행 후에 자, 더욱더 날카로운 버티기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조건이라서 이 3번 유성번쩍은 어떤 식으로든 최적의 전개를 좀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옆을 바로 좀 잘 물고 따라와 줄 수 있는 최근에 걸음이 살아난 놈이 또 5번 천추공주입니다. 37조에서 지금 오경환 카드라는 아주 다부진 카드를 한 번 더 쓰고 있는데, 얘는 또 입상도 찍어낸 말이에요. 아직 6번밖에 안 뛰었고 아주 큰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 선두권에서 안배만 잘 됐을 때는 충분히 종반 뚝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 기본기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훈련 시에 좀 더 힘찬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5번 천추공주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3번, 5번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원석위원의 메인
승부처 1라운드부터 강력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사연을 한번 출사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1경기부터 이 하이라이트 4활에 걸고 있는 메인급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14마리 풀교에서 채워져 있는 가운데 정말 이 기복마들의 한판 대결이기 때문에 뭐가 와도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또 자연스럽게 또 재미있는 배당이 따라올 수 있는 경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5장에 제가 또 강하게 노리고 있는 경주가 있지만은 이 첫 경주를 준비한 데는 이번 주 제가 경마를 준비하면서 국산 육군 1200에 출전하지만은 학수고대했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얘가 최근에 인기를 모았던 가운데서 제가 단 한 번도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그런 말이지만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를 좀 강력하게 한번 노리고자 1라운드부터 제가 메인급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열하나 세븐클로버와 3번 유성건적 두 마리가 저배당 막권을 상성하겠지만은 저는 이 저배당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60만 낸다면은 정직한 승부만 해준다라면 이 저배당을 깰 수 있는 관리마가 분명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에 너무나 또 좋은 조건 컨디션도 한 단계 올라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저배당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제 관리마를 가지고 1라운드부터 4활에 걸고 있는 메인급 승부처로 팬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승부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말은 7번 대행수예요. 지금 8월 28일이죠. 제가 방송에서 네. 얘가 미쳤다 예시장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복성식, 뭐 쌍성식, 뭐 다 적중이 됐습니다만은 이 배당 자체는 근래 배당이에요. 뭐 10배 미만인데 대행수가 들어오면서 그때 삼복성식이 한 70배, 60배 나온 것 같아요. 70배 정도. 70배. 그래가지고 이제 70배가 나왔고 그 다음 레이스에서 이제 얘가 또 발주가 안 되고, 직전에는 왜 못 들어왔냐면은 오버페이스를 해버렸어요 그냥. 네. 그 얘가 보통 3F가 한 37초대, 38초대. GF. 3F는 이제 결승선 전방에서 600m 기록이에요. 예. 그 GF는 200m 기록입니다. 결승선에서 200m. 그러니까 200m를 13초에 뛴다는 거는 엄청나게 빨리 뛰는 거죠, 지금. 사람이 100m 뭐 9초 매에 뛰고 뭐 이러는 판때기에서. 그래서 직전에는 13초 때, 뭐, 13초 5 이렇게 뛰는 말이 14초 7이 나왔어요. 얼마나 오버페이스라는 거예요, 얘가. 그 느닷없이 선행을 나가버렸거든. 네. 그래서 이 백분마의 이 머리가 좋은 기수인데 그래도 버틸 뻔 했거든. 그래도 했는데 이제 막판에 약간 무너지면서 3위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뭐 제대로 이제 한번 타봤기 때문에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모든 관심은 저는 7번 대행수. 최근에 착순권에 뭐 3차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입상이 없어요. 1, 2차 간에 한 번도 연대율 0%입니다. 0%. 뭐 조금은 팔려주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시장에서 한번 확인하고 대행수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들어가고 싶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 1라운드 원석위원회 메인 승부처 적중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 2라운드입니다. 원희원. 네, 월등한 능력마가 없는 이 접전 구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외곽에 있는 10번 희망 북스토리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직전에 하만식 기주가 강력한 살행작전을 구사해봤지만은 이 느닷없이 김동균 기주의 또 대청천하가 중간에 선행을 강탈하는 바람에 따라가면서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쉽게 탑승권에 만족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말입니다. 직전에 빠른 경주도 경험을 했고 또 훈련 시에도 연일 강조교로 순간 스피드를 부쩍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내려왔고 또 따라가는 능력도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0번 희망 북스토리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연. 예, 이 지금 당장은 허접해 보이는 편성인데 앞으로는 많이 뛸 수 있는 앞으로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이 신예들이 많아요. 저는 안쪽에 3번 여왕폐하를 그 중에서 단연 일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장은 이정선 기수로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된 느낌이라 그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이제 말 상태만큼은 최근에 이게 말 상태가 완전히 컨디션이 다운이 돼서 못 뛴 거지 능력이 없어 못 뛴 말이 아닙니다. 이 보여준 경주 내용만큼은 지금 여기 나오는 나머지 11마리 말들보다 더더욱이나 보여준 게 많은 말이라서 이번에 부쩍 올라온 컨디션으로 이 게이트 번호까지 잘 잡았다라면 선두권 공략은 필연이겠고 앞에서 한번 뚝심발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찬스를 만난 3번 여왕폐하를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최외곽으로 번호가 밀려있는 12번 챌린지 컨셉트 보니까 스승훈이를 이제 한번 태워보니까 박윤규 조교사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이 꼬마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 뭐 지금 뭐 말 몇 번 안 타본 애한테 자기 집 주력 마피를 자꾸 맡겨버리면은 상당히 그 상금벌이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박윤규 조교사가 2번 12번 2번은 100분 마이 그리고 12번 챌린지 컨셉트는 조경호 기수. 그래서 뭐 적임안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끝번입니다만은 강력한 말머리가 예상이 된다. 12번 챌린지 컨셉트. 오히려 끝번이 유리해 보이네요. 좀 이번 레이스가 1번 메이더 캠프가 선행을 감행할 태세인데 12번 챌린지 컨셉트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빠르니까 게이트는 좀 불리하더라도 12번 챌린지 컨셉트 이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지난주에 또 문세영 기수가 요즘에 대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조경호 기수가 반격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3라운드로 가겠습니다. 강연. 예, 저는 이 10번 클래시존이 사실 뭐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워존의 자마답게 선두력 하나만큼은 정말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수준급의 선두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얘는 거의 뭐 댕마가 아니에요. 선행마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주마격의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일단 되든 안 되든 물고 튈 말이고 자 이런 편성이 아니라면 입상을 할 수 없을 만한 1000m만을 노리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10번 클래시존 데뷔 후 아직까지 2번밖에 안 뛴 말입니다. 분명히 더 보여줄 게 있고 데뷔 후 가장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일관을 한 만큼 자 더더욱이나 걸음이 나와줄 것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강력히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현. 네, 저는 이 안쪽에 있는 3번 유유자승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스피더스한테 5마신 차로 깨졌던 그런 말이지만은 이 경주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초반부터 치열한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끝걸음이 훨씬 더 여유가 있었다는 거. 자, 이건 앞으로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남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순발력까지 지니고 있는 말이어서 이번에 또 기습적으로 선두권까지 치고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훈련체도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앞선에서 최적의 단계를 들어갈 수 있는 마필 안쪽에 3번 유유자승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의 말은 1번 켄트룰러예요.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고 네. 모마가 벨몬트 그레이스 비기지가 11.7승이네요 보니까. 네. 1번 게이트에 완전히 좀 노가다 조교로 일관을 하고 나오는데 체중은 조금 다이어트가 됐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1번 켄터룰러 이 10만원요 갑자기 순발력이 나와요. 힘이 차면은 늦발을 때리는 말도 갑자기 뭐 실전에서 순발력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순발력이 향상이 되고 지난주에도 보면은 제 1라운드에 나왔던 돌풍강호 그 김양순 마방에 조인근 기수 올라갔던 돌풍강호 주행심사 때는 15초대예요 스타트가. 그리고 지난주에도 늦발을 했는데 바로 가속으로 선두권에 붙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10만원 이제 습관이 한번 이렇게 스타트가 좋아지면은 계속적으로 스타트에 이런 감각이 익숙해진다. 네.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악벽이라는 게 나쁜 버릇이 있고 또 좋은 습관이 있어요. 스타트가 잘 된다든지 이 기수의 부조에 기수의 지시에 잘 순응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좋은 말이 되는데 1번 켄트룰러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도 예시장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 4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원현. 네, 저는 이 한가운데 있는 6번 마니인컴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뷔전에서는 독립적인 바이트 반응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직전에는 의외로 이 순발력이 좀 나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다시 이제 거리가 내려왔고 연일 강조기로 지구력까지 짱짱하게 보강을 하고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번에 전력 미지의 신여제도 있고 또 기존에 또 이 실전 경험 있는 마피들이 출전하고 있지만은 같이 뭐 능력 있는 정말 강란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풍은 뜸하고 맞짱 떴던 그 경주력이라면 여기서는 줄어든 거리점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가운데 있는 6번 마니 인컴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희연. 네, 저는 안쪽에 3번 S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10월 7일날 조인권 기수 안장 속에서 이제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당신은 이제 능력 미달이 됐고 이제 그 바로 일주일 후입니다. 김석봉 기수가 안장에 올라갔는데 아주 우수한 주행 심사를 받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단 소리인데 그리고 나서 2주간 꾸준한 조교를 최근에 시키고 출전을 시킵니다. 김석봉 기수의 직조로 30조에서 간간히 김석봉 기수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요 신마예요. 근데 굉장히 능력이 좋고 이번에 소속조 이쁜 짓이란 말하고 병합을 할 때도 순간적인 스피드 면에서도 그렇고 탄력 면에서도 그렇고 자 근성도 절대로 뒤지지 않으려는 그런 몸놀림을 보였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2점만 잘 소화를 해준다라면 충분히 데뷔전부터 경쟁력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3번 S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에 올라온 기수들이 이제 일요일날 이제 기승을 해요. 일반 경주도. 네. 그 가운데에서 조성공 기수 서울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배당을 터뜨리고 네. 사고를 치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젊은 기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성군, 조경호 이렇게 부산 서울 간의 이 기수 트레이드가 거의 성사 단계에서 네. 막판에 빠다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어찌됐든지 뭐 4번 일시무시 일시무시는 뭐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피스에 잠하고 그 조성근이는 또 직접 뭐 마무리 조교도 했고 본인이 뭐 강력하게 뭐 조지고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아주 강한 말머리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산에서 온 기수들은 한번 타고 또 부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 뭐 죽든 살든 아주 조져가지고 들어와야지 자기가 이제 전국에 있는 팬들한테 또 부산 조교사들 아니 부산 서울 조교사들한테 어필도 되고 자신의 존재감도 알릴 수 있고 뭐 요즘에 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또 프로가 대세고 뭐 저도 나는 예상가다 이런 글을 한번 써봤고 그러니까 나도 기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서울에 있는 기수나 이런 뭐 조교사들 전국에 있는 팬들한테 또 강력한 말머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 부마가 오피스인데 오피스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이제 한글로 부마가 한글로 이렇게 오피스 뭐 액톤 파크 다른 애들은 다 영어로 쓰여 있을 거예요. 근데 한글로 쓰여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이에요. 네. 한글로 쓰여 있는 애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한글로 쓰여 있는 애들은 부마가, 모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는 애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이고, 영어로 써 있는, 뭐, 6번 같은 거, 마니인칸 같은 거, 아이리시로도 영어로 써 있고, 한글로 써 있는 애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오피스는 지금. 오피스 자마 중에서 뭐, 검따라든지, 엄청난 계력을 보여주는 애들이 많죠. 뭐 미스터리 보입니까? 하여튼 뭐 여러 두가 있습니다. 일시무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도 예시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5라운드입니다. 강진우 의원. 네, 저는 이 5라운드는 이 막강한 그런 신마들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배당권의 한두를 조심스럽게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바로 4번 무학이라는 말인데 이 무학은 리비어의 자마입니다. 힘이 차면 찰수록 이 거리에 전혀 구애를 경주 거리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혈통이고 얘가 이제 상당히 마차가 잘생겼어요. 아까 제가 앞전에 4경주에 추천드렸던 S퀸과 같이 주행 심사를 받은 놈인데 사실 주행 심사를 보면 큰 답이 있는 놈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행 심사를 통과했지만은 자 2세만데 거세를 했고 충분히 악벽에 대해서 구조에서 미리 준비를 자 차근차근 밟아왔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고요. 이 말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구조에서 안정적인 조교 패턴으로 정평수 기수가 직접 준비를 하고 출전한다면 최근에 이 구조 말들이 데뷔전에서 없던 능력을 보이면서 배당을 잘 만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감안해 보신다라면 이 4번 무학이 이번 훈련 때 보여줬던 근성 넘치는 몸놀림 실전에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저런의 찬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번 무학을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신마 레이스인데 지난주에도 또 엽기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뭐 배롱이 네. 주행심사 꼴찌, 데뷔전 꼴찌 입상을 해버리니까 뭐 배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이스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천왕봉. 네. 천왕봉이 이제 혈통적으로 상당히 많이 뛸 말이다. 네. 그게 이제 혈통 전문가 강태성 의원이 이미 이제 그거는 주중에 분석이 끝나가지고 이번 주에 나오는 신마 가운데서 요거는 좀 대가리다. 어떤 편성에 갖다 놔도. 역시 뭐 선행 나가가지고 그 분석이 굉장히 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피우다가 그걸 6-7이 들어갔는데 원오크 6-7 가는 바람에 아주 머리 지진이 났는데 배롱이는 제가 찾아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예상이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뭐 혈통이라든지 또 복귀라든지 조교라든지 그 소스는 뭐 아주 뭐
그 당시에도 뭐 일본이 간다고 난리가 났는데 조경호가 가기는 뭐 선행도 못 나서 아주 무너져 버렸는데 그게 메인급이었죠 원석이. 예. 그게.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그 10만 원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어떤 놈이 기어들을지 모르고 이제 주행심사 때 철저하게 땡겨놓고 가꾸시 해놓고 이제 실전에서 한번 때려 쳐먹으려고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예, 무학 4번 무학 하강호 맞아요. 무학 추천이 나왔고. 예, 원이요. 저는 이 외곽에 있는 10번 개마 전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가 이 모계 쪽으로 흑돌풍의 동생입니다. 자, 흑돌풍은 예전에 19조 곽영우 조교사가 딱 관리를 했었고, 또 그때 이제 지금 현재 37조 조교사로 좀 활약을 하고 있는 천창기 조교사가 그때 기수 시절에 기승을 했었단 말인데, 아무래도 이 천창기 조교사가 이 흑돌풍을 기억을 하고, 요 말에 좀 구입을 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말에 있지만은 사실 2번, 3번 외에는 이 발이 빠른 말들이 많지 않은 그런 편성이어서 바깥쪽 게이트에 밀려있지만은 앞선에 붙기에는 오히려 유리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심사 때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탄력이 제법 여유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박태종 기수가 얘를 가지고 이 초반부터 적극적인 플레이만 해준다라면은 아직은 망아지 티가 좀 나긴 하지만은 최적의 전개로 앞에 가는 마피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0번 개마 전설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 신마지요. 예. 에브리띵 모든 전마필이 신마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을 한 번도 안 뛰어본 말들이에요. 그 신마 레이스는 뭐 혈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3번 오디세이 아침이 기록 자체가 1분 3초 플랫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2번 위닝 메시아 주행심사를 한 번에 통과를 했고 게이트 유리하고 순발력 있고 10만원 어찌됐든지 앞장 까면은 거의 들어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2번 위닝 메시아 얘가 상당히 유리한 이런 편성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시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 6라운드입니다. 강현. 예, 저는 6라운드 외곽의 9번 불패강호가 자, 얘는 이제 훈련 때 보면요 17번을 뛰어서 지금까지는 뭐 3차가 한 번 없는 그런 허접한 기록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이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제발 최범현 기수로 좀 교체가 됐으면 한다. 30조에서 가장 믿고 있는 히든카드가 최범현 기수입니다. 예, 기수 기용의 패턴을 보자면 드디어 한번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불패강호가 훈련 때 보여주는 그 막강한 탄력감 훈련 때 명마예요. 육군에 있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외산 점핑이지만 저는 9번 불패강호가 충분히 한번 자기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편성과 이 모든 조건을 만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저는 9번 불패강호를 좀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는? 네, 한가운데 있는 8번 한열천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몬트부르크의 자만데 제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의외로 이 배재선 조교사가 백부마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요거는 좀 뭔가 좀 냄새가 좀 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순발력이 좀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또 요번에 이 빠른 마이들이 많지 않은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또 이런 편성에서는 또 이 마이 기수가 그냥 밀고 또 앞장 승부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부터 상태가 조금씩 올라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몬트부르크 담아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 자, 8번 한열천영을 추천해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열천영까지 추천이 나왔고요.
저는 뭐 팬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관심 많은 5번 감동의 빛이에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말이. 이거는 뭐말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문세영 기수가 지금 3번 그라운드 오어로 가는 바람에 이쪽으로 제가 볼 때는 예약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호텔 이런 데 커피숍 뭐 어디 가면 예약해야 되잖아요. 식도. 그 예약이 지금 돼가지고 3번으로 갔고 이거는 지금 김동영인데 이거는 무조건 승부죠. 그 말이 미쳤어요. 직전에도 아예 대가리 넣고 갔어요. 인기 1위하고 들어왔는데 복성식 15.7배면 적은 배당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 제가 필사승부로 갔는데 김동영이가 스타트가 좋은 기수기 때문에 또 스타트도 받을 수 있고 감량도 있고 3번 그라운드 워가 인기 1인데 전대지 대가리인데 제가 볼 때는 얘도 깰 수 있는 말이 5번 감동의 빛이고 김동철이 아니고 김동영입니다. 이름은 두 자는 똑같은데 끝에 자가 틀려요. 얼핏 보면 김동철인 줄 알고 무조건 지우시는 분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름을. 아 김동철이기 때문에 벌써 지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 보고. 근데 이제 김동영입니다. 철이 아니고. 그래서 이 5번 감동의 빛이 이런 복잡한 레이스에서 쌍성식 대가리까지 쳐준다 그러면 좀 감동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시장에서 프로 김명구님이 옆에 있길래 명구씨 우리 한구라 하자고 5번 감동의 빛으로 감동을 좀 받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등태선한테 꽂혀 있더라고. 등태선하고 라이징맨하고 엄청 팔리는 레이스인데 역시 여성 기수들은 이렇게 인기가 모이면은 그것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등태산이 나왔죠. 그 나한테 등태산이 직전에 좋았는데 왜 못 들어오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아니 내가 지워줄게 이거 등태산. 나도 거기 좀 쏠려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상체가요 이 굉장히 좋아도 그게 좀 실전에서 못 뛰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려워요 경마가. 그래서 감동의 빛, 좀 감동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저희들한테. 김동영 기수도 어찌됐든지 뭐 서울에서 기성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욕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감동의 빛 제가 이 시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상태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6라운드까지 전반부 경주 해설 방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7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진우 위원이 메인 승부처로 초이스를 했어요. 7라운드도 지금 풀게이트죠. 14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이피톤비 5번이 상당히 인기를 점령할 세력인데 조금 이따 출사표는 들어보기로 하고요. 원석 의원이 한번 설명을 해주죠. 네, 말씀하신 대로 5번 이피톤비가 좀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이피톤비나 여타 마피들이나 전력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의외로 재밌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안쪽에 1번 피코 바우디시 직전에 뛰었던 경기력으로 볼 때 마피 자체가 이제 이기는 맛을 알았고 또 근성 자체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빠른 말들이 몇 마리 포진하고 있지만은 1번 게이트 이점에 직전에 보여준 순발력을 하면 이번에 다시 한번 앞장 승부를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컨디션이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외곽에 있는 13번 두소유 장군이 최근에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각질의 변경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기본기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조만간 사고를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선 기수의 직조가 제대로 들어가 있고 또 바깥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진로가 막힐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13번 두소유 장군 안쪽에 1번 피커바울이 두 마리를 추천해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배롱이, 이정선이 또 제2의 배롱이가 되는 겁니까? 13번 두솔 장군이. 이 두솔 장군이 이미 이제 뭐 조교 때 많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또 바람이 불면 대끼리가 되고 뭐 뚫려버리더라고. 그런 또 양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우선 강진호 위원의 출사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7라운드가 제가 토요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배팅 강도를 올리는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라운드 풀게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보셔도 자, 도대체 뭘 갖고 승부를 하려나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건데 일단 5번 2피 톰비를 뭐 인정을 한다라면이야 굉장히 쉽게 뭐 압축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5번 2피 톰비를 아주 큰 능력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컨디션이 좋다면이야 자, 어느 정도 디펜스 정도는 하겠지만은 아예 지금 마음 같아서는 막관에 안 보고 싶을 만큼 이 다른 말들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능력, 계속적으로 아껴왔던 그런 능력, 앞으로 뻗어나갈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주고 자, 거기에 딱 걸린 이 배당권의 관리말들, 복병권 관리말들이 몇 두가 출전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기권에서 좀 많이 밀려있는 놈 한두가 제 눈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라운드 배당으로 공략하겠습니다. 복대복으로 큰 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작정을 하고 붙는 경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라운드 멋지게 현장에서 한번 배당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난해한 이런 흐름의 레이스예요. 예. 축도 없고 인기 많은 존재라 합니다만은 인기마가 큰 능력을 지닌 말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액면이 좋고 최근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세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쾌감 행진이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김명국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담당을 했고 그리고 또 2주 만에 나왔다는 점. 2주 만에 나온 거는 지금 직전에 이혁 기수가 그 이혁 기수는 지금 부상을 당했다고 그래요. 조교하다가.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분간 못 나올 이런 입장인데 직전에 막판 끝걸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주 만에 또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쾌감 행진에 입상 행진을 한번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진우 위원의 메인급 승부처 적중인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석위원은 제 1라운드, 강진우 위원 7라운드, 저는 9라운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8라운드입니다. 강진우 위원. 예, 8라운드 저는 안쪽에 1번 스마트카이가 이번에 힘으로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만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팔려주고 있는 인기권들이 마체가 좀 작고 그리고 자기 각질대로 좀 풀어야 걸음이 나오는 말들이 반면에 이 스마트카이는 앞도 되고 무빙도 되고 그리고 지금 1번이라는 게이트 요거를 또 김옥성 기수가 아주 잘 살리는 그런 안장이기 때문에 1번 스마트카이 힘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전 구간 동안 힘으로 밀어붙여도 이 체구에서 나오는 파워감 요걸로도 한번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1번 스마트카이의 절호의 편성 기회 요걸 한번 제대로 현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의원. 네, 저는 이 한가운데 있는 4번 문학의 여왕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행마가 없는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민세영 기수가 올라온 이상 이거는 여기서 뭐 초반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훈련체도 마지막까지 또 강하게 몰아주면서 지구력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고 나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맞아 맡길 4번 문학의 여왕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8번 포세븐. 유명한 말이에요, 포세븐이. 얘가 데뷔전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네. 지금 25전 2창 4번인데. 뭐 데뷔를 상당히 오래전에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데뷔전에 들어왔어요. 네.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원덕 조교사가 박병윤이를 올렸거든요. 지난주에 그 신마 하나 가지고 박병윤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 웰빙 캣. 예, 웰빙 52점 말이죠. 네. 그 지금 이종현이 전문위원 지난주 일요일 날 했던 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재결실에 찾아간다고 지금. 어. 예, 갔을 거예요, 재결실. 따지러 간다고. 그래서 박원덕 조교사가 박병윤이를 보상 차원에서 땡겨줘서 고맙다. 뭐 이런 또 차원에서 채운 게 아니냐. 이 박원덕 조교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조교사예요. 그런 거를 왜 제가 볼 때는 그 박병윤이가 그날 밀었으면 들어왔죠, 그거는. 예. 웰빙캐서. 네, 여유 있게 이차했을 것 같아요. 그 인기가 없을 때 들어와야지. 다 뽀록나고 들어오면 뭐하냐고. 지금 이것도 직전에 김동균이가 잡고 있었어요, 이것도. 근데 이번에 지난주부터 조금 강하게 조교를 시키면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냄새가 풀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병윤이가 또 의외로 잘 터트려요, 보면 요즘에. 네. 그 지금 박원덕 조교사하고 또 이렇게 눈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요 당분간 또 박병윤이가 박원덕 마방의 말에 기승을 하면은 그것도 머리가 아파질 텐데. 저희들이 이 박원덕 이런 마방은요, 머리 아픈 마방이에요. 뭐 가냐 안 가냐 이런 거 뭐 생각해야 되고, 이 좀 신마 그런 거 뭐 웰빙 캐진 거 조져야지 왜 그런 거 가지고 못 들어오냐고.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저는 8번 포세븐. 이건 안 갈 일이 없죠. 아, 물론. 이건 뭐 지금 상당히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들어오면. 제 9라운드로 가겠습니다. 9라운드는 안지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요것도 지금 한 5파전, 6파전 돼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리마가 한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물론 예시장에서 확인하고 뭐 단통적으로 해가지고 승부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마가 3번 스페셜 윈인데, 여기 이제 박원덕, 지금 얘기한 박원덕 마방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인기 1인데 지금 연속 승분전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못 들어오면은 뭐 상당한 배당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배당을 노리고 또 복병권 세력을 한 마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쌍승시까지 한번 강력한 승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위원의 시각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원의원.
네, 저는 한가운데 있는 6번 샛별 사랑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7번 행운 특급하고 초반 선행 경합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이지만은 저는 7보다는 6이 게이트에 입증을 하고 먼저 선두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주로의 이 흐름 자체가 더 변수가 되겠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플라이 에너지도 여유 있게 이겨봤던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어서 또 김혜선 기수의 직조가 다시 한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아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초반부터 강력한 적극적인 플레이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6번 샛별 사랑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진우 의원의 시각입니다. 예. 저는 이번 레이스를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3번 스페셜 위는 연속 승군전, 아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 가도 할 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번 철호 필승은 최근에 너무 평범하고, 뭐 6번, 7번은 선행을 나서야 걸음이 나오는 말들. 8번 킹파이팅도 결국엔 승군만데, 자, 그래서 이제 앞선이 북적거리는 레이스라면 저는 이 최외곽에 있는 11번 배틀빙고가 이 전개상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말이 아닌가. 언제나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말로써 이 편성에 호기만 맞으면 현군에서도 입상이 충분히 가능한 말인데 지금 마이 기수가 올라가 있고 51kg의 부담 중량까지 이 모든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이 전개도 딱 좋게 한번 맞아 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11번 배틀빙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도전 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메인 승부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매 경주, 전 경주를 적중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적중하고 비적중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갬블을 걸었을 때 그게 적중이 돼야 경마에서 이기는 거지. 뭐 1,000원 가고 10,000원 갈 때 들어오는 것보다 10만 원 갈 때 들어오면 이기잖아. 10번 죽고 있다가 한 경주에서도 역전이 가능한 게 경마인데. 그래서 계속 적중이 돼도 돈을 잃는 사람도 있고, 한 경주 적중됐는데 역전으로 이기는 사람이. 경마는 이기려고 하거든. 갬블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인 승부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9라운드를 담당을 했고, 7라운드 강진우 위원, 1라운드 원석 위원 이렇게 저희 방송팀에서 준비를 했고, 적중이 되기를 간절히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10라운드입니다. 제2회 TJK 트로피 특별 경주. 요거는 뭐 스마티 문학, 스마티 존스의 장아 스마티 문학이 출전하고 있는데, 원이야. 네, 저는 이 안쪽에 4번 필드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버 트레인의 잠하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중장거리에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말이죠. 3세밖에 되지 않았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순발력까지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번에 뭐 선행도 가능하지만은 선행에 못 가도 앞선에서 최적의 전개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밸류 프라이드를 이겼던 그 걸음이라면은 저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4번 필드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현. 네, 저는 안쪽에 요 1번 로열 칼리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승군전에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는 조건이면 분명히 맞는데, 또 이런 말들이 이제 입상과 우승을 또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순발력이 또 순식간에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여전히 뭐 만상천 최상에다가 이준철 기수가 이제 얘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알고 탔다라는 느낌이 지난번에 상당히 강하게 왔습니다. 분명히 현군에서도 웬만한 말들을 만나도 자기 걸음만 뽑아준다라면 충분히 되는 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로열 칼리프의 걸음의 신장세를 한 번 더 믿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레이스를 한 방으로 보고 싶은데요. 주인공은 10번 해란 장군이에요.
지금 이 해란 장군은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해란강입니다. 모마가 해란강은 이제 지용훈 조교사가 관리를 했던 말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이주용 기수라고 이제 좀 말을 썩 잘 탄 기수는 아니었어요. 조교만 시키다가 경마장을 나갔어요.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복귀가 되지를 못하고 조교만 몇 년 시키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준동이도 조교만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란강에 아주 막강한 총알 추임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란강이 배출한 말이 8기군이 있어요. 8기군. 얼마 전에 대가리 까고 들어왔죠. 네. 그 해란 장군은 이번에 사실 임자를 만난 것 같아요. 조경호 기수. 제가 뭐 오늘 서두에 좀 섭섭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애정이 없는 기수한테는 저는 언급을 안 합니다. 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땡기든지 말든지. 예?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있는 기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평수, 뭐 이동국, 문세영 기수도 한번 끌고 들어왔고. 근데 제가 볼 때 저기만장이 추임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힘을 쓰는 기수가 기승을 해야 되거든요. 힘 좋은 기수가. 조경호 기수. 제대로 된 기수가 올라갔고. 그래서 저는 10번은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못 참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뭐 조경호 기수가 적이만장이고 지용훈 조교사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뭐 소위 시체기로 승부 카드입니다. 또 특별경주에 한번 상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스마트 문학도 두렵지 않다. 해란 장군. 해란강의 후예. 해란 장군. 한번 선전을 기대를 하고 제2의 TJK 트로피 특별경주 뭐 챔피언까지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세력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11라운드입니다. 강연. 예전에 6번 우주함대가 11주 만에 출전을 했지만 이 기본기 면에서는 지금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 뭐 1번, 3번 이런 말들보다 1번, 3번, 8번 이런 말들보다 꿀릴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 뭐 5월 8일 날 당시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또 다른 기수도 아니고 그 가야보배. 지난번에 지금 1번 번개강호가 가야보배한테 자 거의 2마신 가까이를 졌는데 얘는 얘한테 한 2마신 가까이를 이겼어요. 당시에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물론 이제 안장 자체는 박상호 기수라는 좀 더 불안정한 카드가 지금 꽂혀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6번 우주함대라는 말은 힘이 좋고 해당 거리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 말이기 때문에 저는 경험 면에서도 절대 뒤질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번 우주함대의 뚝심을 한 번 더 믿어보면서 11라운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희연. 네, 저는 안쪽에 3번 장비 사랑을 추천해 좀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너무나 센 마들을 만나가지고 이 정결에 잘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만 남기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만은 얘가 최근에 이 쫓아가는 능력이 놀라보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늘어난 약점, 마무리가 좀 강하지 않은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다시 한번 최적의 정배를 풀어갈 것이고 직전보다는 좀 더 만만한 상대들을 만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최적 정배를 풀어갈 3번 장비 사랑을 추천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1번 번개강호 인기 세력인데 제가 직전에 STC 교류 기념 경주 또 대가리로 가져가서 뭐 예시장에서 추천을 드렸고 단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부담 중량이 올라갔고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은 비카의 새끼고 뭐 충분히 뭐 극복을 할 수 있고 지금 장비사랑도 원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경주를 주도하고 이런 세력이기 때문에 뭐
자기하고 싸웁니다. 1번 번개강호 거리가 좀 길어졌는데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 번개강호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 12라운드 7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원희연. 네, 제 마지막 라운드는 3번 플라잉 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출주 주기가 좀 안정감이 좀 지질 못해가지고 다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달에 뭐 광야 제 야울레드캣 또 유라유성 이런 센 말들하고 뛰면서도 나름대로 마침차 없이 접전에 펼친 경험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경주력과 이번에 차범연계주가 마필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뽑아내 준다라면 저는 이 단촐한 편성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3번 플라잉 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희연. 네, 저는 안쪽에 1번 동해 여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kg의 가벼운 부중 속에서 서승훈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사실 데뷔 초창기에는 좀 많이 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다 나온 걸음 속에서 컨디션만 좀 좋아지면 현군 정도는 벗어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마침내 뭐 안쪽 최적 전개 가능한 게이트에서 50kg의 가벼운 부담 중량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은 상대들이라면 1번 동해 여명이 이번에는 저로에 한번 칼을 빼들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최적 전개 가능한 1번 동해 여명을 강력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 레이스는 5번 건기가 과연 이창마를 뭐 어느 정도 따돌리고 우승하느냐 그 문제인데 직전에는 거의 한 20마신 3창마를 한 20마신 2창마를 10마신 계속 지금 그렇게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또 1400m로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중간에 따라가는 세력보다는 막판에 올라오는 세력.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오는 7번 스윙만보. 물론 뭐 따라가기 좀 급급합니다만은 선입권이 무너지면은 결승선에서 바로 머리를 내밀 수 있는 세력이 7번 스윙만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직전에도 예시장에서. 그래서 뭐 한 번 좋아진 말은 몇 개월 가기 때문에 스윙만보가 최근에 좀 상승세를 이어갈 그런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토요기 엄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뭐 시간에 구애를 안 받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저희도 좀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에 이제 경마라는 게 딱딱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일요일 해설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토요 경마 해설 방송 수고해주신 원석위원, 강진희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에 또 일요 경마 쪽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안지원이었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